65세 이상. 이 돈 안 받으면 매달 수십만 원. 그냥 날립니다. 여러분, 노후 생활비 때문에 걱정 많으시죠? 연금만으로는 부족하고 물가도 계속 오르는데 지갑은 점점 얇아집니다. 하지만 아셔야 할 게 있습니다. 정부가 마련해둔 각종 보조금과 지원 제도를 잘 활용하면 생활비를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많은 어르신들이 이런 제도를 모르거나 알고도 신청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는 해당이 안 될 거야라는 생각 혹은 절차가 복잡하다는 오해 때문이죠. 하지만 실제로는 생각보다 간단하게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부터 10편에 걸쳐 노후 생활비를 줄여주는 대표적인 정부 지원 제도를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 의료비 지원, 장기요양보험, 교통문화 할인, 난방비 에너지 보조금, 주거 지원, 노인 일자리 사업까지 하나하나만 챙겨도 매달 수십만 원, 연간 수백만 원의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72세 여성분은 처음엔 정부 지원을 전혀 몰랐습니다. 나는 그냥 연금만 받아야지라고 생각하셨죠. 그러다 동네 복지관에서 상담을 받고 나니 기초연금 외에도 난방비 보조금과 교통비 할인, 의료비 감면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분은 말했습니다. 알아보지 않았다면 아직도 생활비 때문에 허덕이고 있었을 거예요. 이처럼 아는 만큼 누릴 수 있는 게 바로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기초연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되는 대표적인 노후 지원 제도입니다. 소득과 재산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최대 월 32만 원 이상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 수급 대상이라면 가구당 60만 원 이상이 지원되기도 합니다. 이 금액은 단순히 용돈 수준이 아니라 실제 생활비 부담을 줄여주는 중요한 자금입니다. 신청 자격은 비교적 단순합니다. 만 65세 이상이며 일정 소득 인정액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여기서 소득 인정액이란 단순히 월급이나 연금뿐 아니라 재산, 금융자산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많은 어르신이 나는 재산이 있어서 안 될 거야 라며 포기합니다. 그러나 막상 신청해보면 수급 대상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신청 방법도 어렵지 않습니다.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사이트와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찾아가는 기초연금 서비스가 있어 직접 거동이 힘든 분들을 위해 상담사가 집으로 방문해 안내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68세 남성 한 분은 기초연금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지내셨습니다. 생활비가 모자라 늘 자식에게 손을 벌리던 분이었죠. 그러다 동네 이장의 권유로 기초연금을 신청했고 매달 30만 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내가 나라에서 이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줄 몰랐다며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기초연금은 단순한 돈이 아닙니다. 나는 여전히 사회의 일원이고 보호받고 있다는 안정감을 줍니다. 따라서 65세 이상이라면 반드시 확인하고 신청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노후 생활비에서 가장 무겁게 다가오는 건 바로 의료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병원에 가는 횟수가 늘어나고 약을 먹는 기간도 길어집니다. 연금 받아도 병원비로 다 나간다는 말, 괜한 소리가 아닙니다. 정부는 이런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의료비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첫째, 건강보험 감면 혜택입니다. 65세 이상은 진료비 본인 부담률이 일반 성인보다 낮습니다. 예를 들어 의원급 병원 진료 시 성인은 30%를 부담하지만 노인은 20%만 냅니다. 또 만성질환 관리 제도가 있어 고혈압, 당뇨 같은 질환은 정기적으로 저렴하게 진료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의료비 본인 부담 상한제입니다. 의료비가 과도하게 많이 나오는 경우 일정 금액 이상은 건강보험에서 다시 돌려줍니다.
즉, 아무리 큰 병원비가 나와도 본인이 내야 하는 상한선이 정해져 있다는 뜻입니다. 셋째,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으로 등록되어 있다면 병원비 전액 또는 대부분을 국가가 지원합니다. 여기에는 약값과 검사비까지 포함되므로 큰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70대 부부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당뇨, 아내는 관절염으로 병원을 자주 다녔는데 한 달 병원비가 40만 원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주민센터에서 의료비 지원 상담을 받고 나서 건강보험 본인 부담 상한제를 신청했습니다. 그 후로 매년 일정 금액 이상은 환급받아 생활비 부담이 크게 줄었습니다. 이처럼 의료비는 줄이는 게 아니라 제도를 활용해 경감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모르면 내 돈, 알면 정부 돈입니다. 노인이 되면 가장 두려운 것 중 하나가 내가 아프거나 거동이 불편해졌을 때 누가 돌봐줄까입니다. 특히 배우자를 잃거나 자녀와 따로 사는 경우 그 두려움은 더 커집니다. 이때 꼭 알아야 할 제도가 바로 장기요양보험입니다.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과 함께 운영되는 제도로 일정 등급을 받으면 돌봄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등급은 의학적 판단과 일상생활 수행 능력을 평가해 결정되는데 1등급에서 5등급까지 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받을 수 있는 서비스는 다양합니다. 요양보호사가 집으로 찾아와 목욕, 식사, 청소를 도와주는 방문요양 서비스, 주간보호센터에서 낮 동안 돌봄과 식사를 제공하는 쥐야간 보호 서비스, 거동이 불편할 경우 시설에 입소해 돌봄을 받는 요양원 서비스, 이 모든 비용은 본인이 일부만 부담하고 나머지는 장기요양보험에서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방문요양 서비스를 하루 3시간 받는다면 본인 부담금은 10,000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실제로 78세 여성 한 분은 뇌졸중 후유증으로 거동이 불편했습니다. 처음에는 자식들에게 미안의 도움을 청하지 못했는데 장기요양보험 등급을 받고 방문요양 서비스를 받으면서 생활이 달라졌습니다. 요양보호사가 집에 와서 식사를 챙겨주고 목욕을 도와주니 자녀들도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그분은 나는 이제 혼자가 아니구나라는 안정감을 되찾았습니다. 또한 각 지자체에서는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해 무료 검사와 상담, 돌봄 프로그램까지 제공합니다. 이런 서비스는 신청만 하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보험과 돌봄 서비스는 단순히 비용을 아끼는 제도가 아닙니다. 노후의 두려움을 덜어주고 삶의 질을 높여주는 안전망입니다. 노후 생활비에서 절약 효과가 바로 체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교통과 문화생활비입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노년층의 이동과 여가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할인 제도를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첫째, 대중교통 할인입니다. 65세 이상 노인은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울, 수도권뿐 아니라 전국 대부분 도시에서 적용됩니다. 또한 일부 지역에서는 버스 요금까지 할인됩니다. 매일 왕복으로 지하철을 탄다고 가정하면 한 달에 수만 원 이상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둘째, 문화시설 할인입니다. 국립박물관, 미술관, 고궁 등은 65세 이상 노인에게 무료 또는 할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영화관 역시 노인 요금을 운영해 일반 요금보다 저렴하게 영화를 볼 수 있습니다. 문화생활을 즐기는 것이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정신 건강과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이 제도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셋째, 체육시설 지원입니다. 일부 지자체는 노인 체육관, 수영장, 헬스장을 운영하며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운동은 건강 유지뿐 아니라 의료비 절감으로 이어지므로 결국 생활비를 아끼는 효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70세 남성 한 분은 매일 지하철로 복지관에 다녔습니다. 그는 교통비가 안 드니 마음 편하게 외출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68세 여성은 영화관 노인 할인 덕분에 한 달에 두세 편의 영화를 즐기며 내 삶이 더 젊어졌다고 했습니다. 교통과 문화 할인은 단순한 혜택이 아닙니다. 노인의 사회 참여와 정신건강을 지켜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 혜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곧 성공 노화로 가는 길입니다. 노후 생활비에서 가장 부담되는 시기가 있습니다. 바로 겨울철 난방비와 전기요금입니다. 특히 독거노인이나 저소득 가구의 경우 겨울철 난방비 폭탄은 큰 고민거리입니다. 정부는 이를 돕기 위해 에너지 난방비 보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첫째, 에너지 바우처 제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으로 등록된 65세 이상 노인은 전기, 도시가스, 연탄, 등유 등의 비용을 바우처 형태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겨울철 난방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둘째, 가스전기요금 할인 제도입니다. 노인 가구 중 저소득층은 도시가스 요금을 일정 부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한전은 전기요금 할인 혜택을 제공해 매달 고정 지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 셋째, 지자체별 난방비 추가 지원입니다. 서울, 경기, 강원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겨울철 한시적으로 난방비를 지원합니다. 특히 혹한기에는 긴급복지 제도를 통해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75세 여성 한 분은 겨울마다 난방을 아끼느라 집안이 너무 추웠습니다. 그러던 중 동사무소에서 에너지 바우처 신청을 권유받았고 그 후로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분은 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걸 몰랐는데 이제는 추위 걱정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전기요금 할인을 받은 70대 남성은 매달 23만 원, 아낀 돈으로 손주 용돈을 줄 수 있게 됐다며 기뻐했습니다. 에너지 난방비 보조금은 단순히 돈을 아끼는 게 아닙니다. 따뜻하게 지내며 건강을 지키는 것이 곧 생활비 절약이고 삶의 질을 높이는 길입니다. 노후 생활비에서 가장 큰 부담 중 하나가 바로 주거비입니다. 특히 자녀와 따로 사는 경우 임대료와 관리비는 매달 빠져나가는 고정 지출입니다. 정부는 이를 완화하기 위해 다양한 주거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첫째, 공공임대주택 제도입니다. LH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지방공사에서 운영하는 임대주택은 시세보다 훨씬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령자 전용 임대주택은 편의시설과 안전 설비가 갖춰져 있어 노년층에게 적합합니다. 둘째, 주거급여 제도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 저소득층 노인은 임대료의 일정 금액을 지원받습니다.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매달 수십만 원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셋째, 주택개보수 지원입니다. 고령자 가구의 경우 화장실 안전바 설치, 미끄럼 방지, 바닥 간열 시공 등 주거환경 개선 비용을 국가가 지원합니다. 이로써 생활비뿐 아니라 안전까지 지킬 수 있습니다. 74세 여성은 오래된 단칸방에서 혼자 살며 매달 임대료 때문에 생활비가 빠듯했습니다. 그러다 복지관에서 주거급여 제도를 알게 되었고 한 달 20만 원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그 돈으로 난방비와 식비를 해결할 수 있게 됐다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또한 70대 부부는 노인 전용 임대아파트로 입주한 후 생활비 부담이 크게 줄었습니다. 관리비까지 저렴해 매달 30만 원 이상을 아끼고 있습니다. 안정된 주거는 단순히 지붕을 제공하는 게 아닙니다. 생활비 절감 안전 심리적 안정감까지 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정부의 주거 지원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성공 노후화의 핵심입니다. 노후 생활비를 줄이는 또 다른 방법은 추가 소득입니다. 정부는 노인 일자리와 사회활동 지원 사업을 통해
이를 적극적으로 돕고 있습니다. 첫째, 노인 일자리 사업입니다. 공공형 일자리는 환경미화, 공공시설 안내, 초등학교 돌봄 보조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월 20만 30만 원 정도의 활동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시장형 일자리는 카페, 매점, 택배 보조 같은 사업을 통해 더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둘째, 사회활동 지원입니다. 단순히 돈을 버는 것뿐 아니라 사회와 연결되어 있다는 만족감을 주는 사업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아동 돌봄, 장애인 보조, 지역사회, 봉사활동 같은 프로그램은 활동비를 받으면서도 사회적 기여를 할 수 있습니다. 셋째, 지자체별 특화 일자리입니다. 농촌에서는 텃밭 가꾸기, 도시에서는 택배 분류 지원, 관광지 안내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도 운영됩니다. 72세 남성은 은퇴 후 무료한 시간을 보내다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했습니다. 매주 3일 도서관에서 책 정리를 돕는 일이었는데 월 27만 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돈도 좋지만 매일 출근하면서 사람들과 어울리니 다시 살아있는 기분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68세 여성은 동네 아동센터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일자리에 참여했습니다. 아이들과 웃고 대화하며 보내는 시간이 즐거웠고 활동비 덕분에 생활비도 한결 여유로워졌습니다. 노인 일자리와 사회활동 지원은 단순한 경제적 도움을 넘어 삶의 의의와 활력을 제공합니다. 이것이 성공 노하로 가는 또 하나의 중요한 길입니다. 정부 차원의 지원 제도만 있는 게 아닙니다. 살고 있는 지자체마다 제공하는 다양한 추가 지원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건 잘만 챙기면 생활비 절약 효과가 훨씬 커집니다. 서울시는 어르신 맞춤형 복지 카드를 통해 문화체육 활동을 지원합니다. 또한 어르신 택시비 지원, 무료 독감 예방접종, 무료 치매 검진 등을 제공합니다. 경기도는 노인 무상 안과검진, 난방비 추가 지원, 교통비 바우처 같은 제도가 있습니다. 강원도나 전라북도 일부 지역은 독거노인을 위한 생활안전 알림 서비스, 긴급 난방유 지원 사업을 운영합니다. 이처럼 지자체별 지원은 중앙정부 정책에 더해진 보너스,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농촌 지역은 마을 단위로 경로당 냉난방비, 공동급식비를 지원해 생활비 부담을 줄여줍니다. 실제로 73세 여성은 경기도에서 제공하는 교통비 바우처를 알게 되어 매달 5만 원을 절약하고 있습니다. 또한 76세 남성은 서울시의 어르신 체육관 무료 이용 혜택 덕분에 건강을 지키면서 의료비를 아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제도들은 대부분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알려주기를 기다리지 말고 주민센터나 시청 홈페이지에서 본인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나는 해당 안 될 거야 라며 포기합니다. 그러나 막상 알아보면 의외로 많은 제도가 본인에게 해당됩니다. 노후 생활비를 아끼고 더 풍요로운 삶을 위해서는 지자체 혜택까지 꼼꼼히 챙기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이제 노후 생활비 줄여주는 정부 보조금 총정리 시리즈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다음과 같은 제도를 살펴봤습니다. 기초연금, 의료비 지원과 본인 부담 상한제에 장기요양보험과 돌봄 서비스, 교통문화 할인 혜택, 에너지 난방비 보조금, 주거임대료 지원 제도, 노인 일자리 사회활동 지원, 지자체별 추가 혜택. 이 모든 제도는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노후 생활비 부담을 줄이고 삶의 질을 높이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나는 받을 수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조건을 잘 살펴보고 신청만 하면 의외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혜택은 단순히 돈을 아끼는 게 아니라 마음의 안정을 줍니다.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사회가 나를 지켜주고 있구나라는 든든한 말입니다. 70대 한 어르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연금만 믿고 살았는데 정부 지원을 챙기고 나니 생활비가 반이나 줄었다. 이제는 손주 용돈도 줄 수 있다. 전국 노화는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풍요롭고 당당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국가가 마련해 둔 제도를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제도를 이미 활용하고 계신가요? 혹은 오늘 영상에서 처음 알게 된 제도가 있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시니어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든든한 노후를 위해 꼭 필요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